오늘은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쓴 책 더 커밍 웨이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딥마인드를 창업했죠. 딥마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개발했습니다. 딥마인드는 구글이 6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고 그 후 술레이만은 2년 동안 구글의 인공지능 부사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AI의 CEO를 맡고 있죠. 술레이만은 지금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어느 지점까지 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책에는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,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물결은 어떤 모습일지, 그리고 그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술레이만의 생각을 자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. 책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결국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였죠. 지금과 크게 다를까? 영화 백투더퓨처 같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고 기계와 대화하는 건 결국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. AI는 거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니 당장 개발을 멈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. 술레이만은 발명에 대한 인간의 욕구, 더 나은 것, 더 쉬운 것, 더 저렴한 것을 원하는 욕구는 끝이 없다. 물결의 필연성은 저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저항을 압도하는 수요에서 온다고 합니다. 결론적으로 AI의 물결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.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에 비해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애플이 다른 회사에 비해 AI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돈이, 대부분의 투자가 AI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. 모든 투자가 이 기술을 향한 지금 AI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이고 그것도 2, 3년 내일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럼 이 AI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AI의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? 예를 들면 1,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? 상품을 만들거나 선별 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 상품을 등록한 후 그 상품에 대한 광고 글을 작성한 후에 간단한 광고 영상까지 만들고 SNS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광고를 한 후에 직접 배송으로 상품 판매를 한 후 세금까지 계산해서 10배의 순수익을 창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? 술레이만은 이런 일들이 3년에서 5년 안에는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. 제 생각에는 지금도 가능한 기술이고 술레이만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풀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 않고서야 책에 이런 것들이 3에서 5년 안에 다 가능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쓸 수는 없겠죠. 또 술레이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목표를 돕는 AI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. 건강 관리부터 피아노나 기타 아니면 골프같이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더 즐기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I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죠. 이미 개발자 몇몇 사람들은 이런 기능까지 하는 AI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어떤지 실험을 하고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들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이언맨의 비전 같은 AI와 대화를 나누고 있겠죠. 술레이만은 위험은 AI를 과대 선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거대한 물결의 규모를 간과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. 챗GPT 같은 LLM이 해마다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고 미드전이나 오픈 AI에 소라 같은 AI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놀랍기는 하지 아무도 그 규모를 간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간과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물결의 크기가 대체 얼마나 크다고 보는 건지 개인적으로 무서운 반, 기대 반인 감정도 듭니다. 우리가 입는 것, 먹는 것, 집의 구조와 모양, 보는 영상들, 타고 다니는 것들, 우리의 수명, 이 모든 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술레이만은 또 하나 크게 변화할 걸로 합성 생물학을 얘기합니다. 이 합성 생물학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장 흥미로운 건 지금 우리의 치료법이 머지않아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여겨질 거라고 합니다. 이제 우리 개인 DNA에 맞춰서
의약품이 제공될 것이라고 해요. 더 나아가서 개인의 면역 반응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100살에 죽는 게 더 이상 호상이 아닌 거죠. 100살에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일찍인데라고 아쉬워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? 100살도 다 늙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100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정말 건강하게 살면서 즐길 거 다 즐기는 100세를 얘기하고 있어요. 이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죠. 하지만 제 생각에는 술레이만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내용을 책에 담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책에서는 이 기술들에 대한 억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.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.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. 책 내용의 거의 절반이 AI와 합성생물학 기술 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을 합니다. 그중 섬뜩한 비유 중 하나는 다가오는 물결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건 마치 모든 집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. 그만큼 이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.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자동차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동차가 발명되고 그 위험성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도로를 만들었고 교통 법규를 만들면서 적응해 나갔죠.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AI라는 기술을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? AI 혁명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쓴 책 내용의 절반이 그 기술의 억제를 얘기하는 거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? 어쨌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저는 입쟁이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